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잠이 안 들어집니다. 당신은 만약에 암이 35%, 수만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호르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 자체가 좋게 하는 오늘도 날씨가 좀 덥던데 보자. 앞에 우리 박 원장님께서 열강을 하시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하나도 못 들었어요. 잘 들으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호르몬을 풀어보는 살 빠지는 이야기 들어갈까 하는데요. 아까 소개 말씀에도 살 빠지는 거 다, 또 여성분들이 또 많이 오셨네요. 살 빠질 준비 다 되셨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예. 자, 호르몬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호르몬이란 뭐냐면 저도 이제 좀 찾아봤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말고 또 뭐 호르몬이겠지 하다가 그리스어 자극하다 호메인에서 이렇게 어원이 왔대요.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1905년도 어네스트 스탈링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란 건 처음에 이 발견하고 이제 이 기원을 보면은 우리가 세포가 아니면 어떤 출발점에서 다음 출발점으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뭐지? 바이블을 굿뉴스 바이블이 있죠? 예. 새로운 소식. 어떤 내가 이런 흥분 상태다. 내가 이런 기쁨이 있어. 이런 걸 갖다가 다른 세포들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은 흥분한 세포에서 분비가 되어서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세포에 도착해서 그 세포에게 내가 느꼈던 흥분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호르몬이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이런 그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게 두 가지 시스템이 크게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이고 하나는 신경입니다. 호르몬은 비유를 하자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신경은 이렇게 우리 다 뭐 다치고 나면 뭐 신경이 절단됐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경은 유선으로 돼 있어요. 유선으로 돼 있는데 호르몬은 혈관으로 아까 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 방송을 하면은 주파수를 잘 맞추면 들을 수 있고 못 맞추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파수가 수용체예요. 세포에 있는 그 수용체가 있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서 마치 이제 공중파처럼 막 뿌려도 어떤 애들은 알아듣고 어떤 애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뇌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이거 간 거예요? 안 나오는데? 갈까요? 약해요?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팔다리를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체성신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의사들도 아직 잘 몰라요. 뭐 주로 이제 몸통에 있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장기들을 조율하거든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호르몬은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유래해서 아미노산으로 된 게 있고 하나는 콜레스테롤로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된 거는 주로 이렇게 콜티졸, 부신 호르몬 있죠? 콜티졸이나 대부분 다 이거 다 부신 호르몬이에요. 부신에서 나오는 거. 알도스테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렇게 있어요. 계속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호르몬은 분비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종류가 A 호르몬, B 호르몬이 있는데 A 호르몬이 이제 아미노산 호르몬이 아미노산인 거. 이제 몸속 피를 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수용체가 있는 세포에 만나면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또 콜레스테롤 된 호르몬도 이렇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세포에 전달하는 거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을 보면은 아미노산으로 된 호르몬은 이렇게 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얘가 얘 맞네 하면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된 호르몬은 세포막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으로 가서 수용체를 만나서 핵에서 복제가 돼서 자기가 받았던 신호를 흥분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미노산으로 된 호르몬 A는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를 잘 못하면 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소화 흡수 능력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A가 작용하려면. 그 다음 두 번째, 호르몬 B. 이게 콜레스테롤로 됐댔잖아요. 근데 얘처럼 수용체 특별히 없이 일단 세포 안까지는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세포인데요. 이 가운데 동그란 게 저게 핵의 단면이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은 이중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된 콩나물 대가리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글리세롤이라 그러고,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러니까 등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 다음 꼬리처럼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당사슬이라 그러고, 탄수화물에서 온 거죠. 요런 거는 이제 아미노산,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통로가 있는데, 세포막이 좋아야지 잘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포막을 좋게 하는 게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세포막의 유동성. 근데 이제 포화지방이나 이런 애들로만 꽉 차 있으면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는 불포화지방산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좋게 하려면 콜레스테롤로 된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하려면 세포막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견 연표를 보면은 1901년에 아드레날린 제일 처음 발견해요. 발견한 사람이 일본 출신 의사들하고요. 생리학자였죠. 그래서 쭉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종류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런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콜레스테롤로 된 호르몬들이고, 그 다음 피부에는 비타민 D도 콜레스테롤로 돼 있어요. 우리 햇볕 많이 받으면 피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외 대부분들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셨다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것도 호르몬이었어? 하는 것들이 있죠. 비타민 D. 우리가 이름을 비타민이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호르몬하고 같이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비타민이란 정의를 보면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만 되는 필수 영양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의에서부터 보면 비타민이 좀 아니잖아요. 그냥 햇볕 잘 받아도 피부만 있다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타민 D를 의사들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용도 많고 면역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비만도 관련되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애들 보면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예방할 때 비타민 D 얘기도 하고, 애들은 키 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암 예방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보지 않으면은 우울증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역이 있어가지고 지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의 그럼 어디서 조절하는 걸까? 이제 호르몬이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짐작하시다시피 우리 몸의 주인은 머리니까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송가체 이렇게 썼는데, 여기 대뇌가 있고, 우리 뇌하수체는 한번 들어보셨죠? 뇌하수체. 그리고 그 위에 시상하부, 그 다음에 대뇌 변형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대뇌입니다. 우리 송가체 같으면은 여기 수면 멜라토닌도 분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뇌하수체를 보니까 이 시상하부 위쪽으로 핵들이 아주 많아요. 신경 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분비 시스템이 신경계하고 연관이 되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런 신경다발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뇌분비 시스템 분비하는 것도 신경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앞쪽 뒤쪽 로브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하고 시상하부가 우리 호르몬의 센터, 중추가 되겠는데, 앞쪽하고 전엽, 후엽으로 나뉘거든요. 전엽에서 보면은 갑상선 분비하는 거, 부신, 이건 난소, 정소,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제 뼈하고 이제 근육 발달 관여되죠. 그다음에 후엽에서는 유선 발달하는 프롤락틴이나 아니면은 이 ADHA나 옥시토신이나 이런 것들을 분비합니다. 근데 이건 넘어갔고요. 대뇌 변형계. 설명은 할까요? 대뇌 변형계는 우리의 본능, 감정,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신 반응 이런 것들 조절하죠. 근데 이 자율신경계, 아까 자율신경계하고 신경내분비계를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을 받으면 시상하부 아까 보셨잖아요. 그쪽에 일단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메인 신호를, 아까 여기가 센터라고 그랬잖아요. 내분비 센터.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중추 대뇌 변형계, 감정이나 이런 데도 가고,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타겟으로도 직접 신호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상하부로 가면은 자율신경계로 신호를 보내든가 유선으로 되어 있는 전기줄로 보내든지 아니면 혈관으로 보내든지, 일단은 자율신경계가 빠르니까 먼저 가겠죠. 근데 각각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다. 자율신경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신체 내부 장기의 기능이나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라 되어 있고, 이 모든 내부 장기들을 조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통 대뇌나 소뇌나 생각하시고 이 척추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스크 하면 척추신경 눌려가지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이 척추 앞에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척추 앞에. 이렇게 희게 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자율신경계예요. 31쌍으로 일부 이제 교감과 부교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교감은 우리가 절체절명 위기 때 막 이렇게 혈압도 올리고 막 그런 거 하고, 부교감은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그럴 때 쉬거나, 그런 좀 꼭 그런 건 아닌데 서로 상보적으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아까 자율신경계 절이거든요. 여기는 척추에서 나오는 척추신경이에요. 보통은 이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 눌리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저린다, 뒤끝이 저린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놈하고 가만히 보니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척추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허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건강이 자율신경계하고 연관이 된다. 근데 이 자율신경계가 뭐 한다? 우리 몸 생체 모든 중요한 거, 심장이나 폐나 이런 거하고 다 얘가 조절하잖아요. 물론 뇌가 저 위에 중추에 있어가지고 얘들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뇌가 대통령이라면은 자율신경계 각각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장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가 대통령이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자율신경계가 챙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명령을 받기도 하고 보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이제 혼우증후군이라고,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간호사분 남편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온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냐고 봤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동공 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열도 막 나요. 옛날 학교 다닐 때 호너 신드롬, 이게 로컬에 제 같은 사람이 보기엔 잘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지? 딴 게 중한 게 있나? 풍이 안 나? 근데 열이 나잖아요. 열나는 풍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목에 있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데 자율신경계가 지배하는 동공 사이즈나 이 눈꺼풀이나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땀이 안 난다거나 이런 증상을 같이 갖는 거예요. 목이 안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각신경인데 우리 뇌에는 12개의 뇌신경이 있거든요. 그 중에 올팩토리 너브 이게 후각신경입니다. 다른 모든 뇌신경은 이 숨골을 경유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가 바로 가, 뇌로 가기 때문에 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 왜 권투 막 하다가 기자를 뭐 정신 없잖아요. 그럼 코에 뭐 갖다 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암모니아 가득 정신 벌쩍 들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자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대뇌 변형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시상하부로 신경이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각, 아로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로마 치료의 중요성을 여기서 제가 한번 다시 발견을 했어요. 제가 몇 개 좀 쓰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뇌 피질이 있고, 아까 시상하부, 이게 센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NTS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 뇌 간에 있는 신경핵인데 여기 보시면 미주신경이라고 이것도 뇌신경이긴 한데 내부 장기에서 신호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안면신경에서 이게 신호가 와요. 그리고 맛도 오고 여기 보니까 뭐 혈압이라든지 식중독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지럽고 하면은 자극이 이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냐? 예, 얘가 걸러주고 조정을 해줘가지고 각각 연결을 해줘요. 시상하부도 가고. 그래서 내분비계를 조절하는데 장하고 장 상태, 그죠? 장이 뭐 식중독 있는 거, 그다음 맛 같은 거, 혈압이라든지 열받고 막 이러면 아 이게 내분비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거 조금 더 내릴 수 있어요. 이거 그지 자꾸 잘리는데. 예, 안면신경은 칠변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웃거나 그 다음에 화를 나거나 하면 안면신경으로 이게 얼굴 표정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말을 왜 제가 썼냐면 이 안면신경의 얘는 운동신경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핵이 여기 있네요. 근데 아까 제가 했던 어디 갔냐? NTS가 인접해 있어요. 그냥 옆집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해부학을 그냥 생으로 외웠어요. 뭐 외워질 리가 있나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바닥에 써놓고 막 이랬었는데,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연관이. 뭐 확실하게 이게 있다고 하는데 추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쁠 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서 웃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번씩 연습해서 자 이렇게 한번 웃어보실까 다들? 자 다시 이제 인상 써보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보시고 갑자기 그 1초 2초의 찰나에 뭔가 마음에서 불러일으키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무심코 이렇게 갔거든요. 뭐 오늘 뭐 날씨도 그렇고 뭐 그런데 그냥 무서웠어요. 왠지 몰라도 미친놈처럼.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생기더라고. 똑같은 하늘인데 좀 더 뭐 다른 것 같고 향기도 나는 것 같고 그랬더니 무슨 신에 계신지 몰라도 나비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래 나는 우리 병원을 어떤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사실 옛날에 그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는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렇게 미친놈처럼 하면서